안녕하세요. 미주시론 대학의 미전입니다. 10월 10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은 개인적으로요 조금 바쁩니다. 왜냐면 미전 방송을 마치고 나서는 제가 초이스스탁의 김인중 대표님이랑 주말 방송을 위해서 녹화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좀 마음이 바쁜 그런 하루인데요. 이번 주에 방송될 초이스스탁 관련된 영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이미 예고해드린 것처럼 초이스스탁 그리고 시킹알파 시스템이 추천하는 주식을 가지고 수익률 배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개 시스템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정량적 분석, 즉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퀀트 시스템을 운영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초이스스탁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좋게 생각하는지, 또 시킹알파는 어떤 종목에 베팅하라고 우리한테 추천을 해주는지 각각 다른 종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이번 주에는 주제가 뭐냐면요. 경기 순환주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현재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증거가 여기저기서 보고가 되고 있죠. 따라서 경기 순환주에 많은 자금이 몰리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두 개의 시스템은 과연 어떤 경기 순환주에 베팅하라고 우리한테 팁을 주고 있는지 이번 주 주말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바쁜 마음을 안고 시작하는 10월 10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도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가 지나갔다는 것을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죠.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군데군데 떨어진 종목을 보시면요. 각자 다 이유가 있죠. 테슬라가 1.4% 떨어졌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로보택시 이벤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좀 심약하신 분들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그런 하루고요. 구글이 1.59% 떨어졌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법무부가 구글을 해체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까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헤드라인 리스크가 발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 보시면 BA, 보잉이 지금 3.41% 떨어지면서 가장 선명한 빨간색인데요. 보잉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40% 이상 빠졌습니다. 거의 폭락 수준이죠. 그리고 이렇게 상승장일 때 혼자 떨어지는 종목은요, 연말이 갈수록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로 돈을 못 본 사람이 없죠.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은 수익을 주식 투자에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나의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종목 중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이 있으면 연말 전에 파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내가 수익을 낸 거랑 수익을 좀 못 낸 거랑 합쳐지면서 내가 납부하는 세금의 양이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런 이유로 보잉처럼 올해 들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 굉장히 희귀한 종목이죠. 이러한 종목은 막판에 좀 하락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리스크로 지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다음에는 S&P 500의 시장 폭인데요. 어제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했기 때문에 시장 폭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S&P 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뛰어난 종목은 71.5%, 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좋은 종목은 75.69%를 찍는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정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는 상승장이 펼쳐지면서 변동성 지수, 빅수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20.96까지 하락하면서 아직까지는 과거 평균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가 있죠. 하지만 변동성이 약간 떨어지는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요. 공포 탐욕 지수는 어제 71에서 한 단계 올라갔죠. 72를 찍고 있어서요. 아직까지 극적인 탐욕은 아니죠. 따라서 적당한 탐욕이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 이러한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는 AAII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10월 9일 현재 전체 투자자들 중에 무려 49%는요. 다가오는 6개월 동안 미국 증시가 신나게 달릴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30.4%는 중립, 그리고 20.6%는 하락세가 발견될 것이다.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20%까지 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줄어들었다. 지금은 여러모로 봤을 때 상승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반적인 주식 투자자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우존스가 오래간만에 힘을 냈습니다. 1% 이상 상승을 했고요. S&P 500이 플러스 0.71, 나스닥도 0.60%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모두 함께 상승하는 기분 좋은 장세가 발견이 됩니다. 어제 미준 탑픽 중에는 반은 상승하고 반은 떨어졌습니다. 팔란티어가 어제 가장 좋았고요. 4.05% 올라가면서 이제 한 달 수익률이 24.65%를 찍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타가 어제 4.05%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한 달 수익률이 28.86%고요. 세 번째는 브로드컴. 따라서 이 세 종목은 최근에 모멘텀이 가장 뛰어난 종목이죠. 지난 한 달간 32.05% 올라갔던 브로드컴이 어제 역시도 2.89%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번째로 우버가 플러스 2.23,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러스 0.66, 디렉시온 데일리 스몰캡 불3 타임즈 ETF TNA가 플러스 0.64, 타이완 세미컨덕터 플러스 0.59, IWM이 0.2% 소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락했는데요. 앱러빈이 0.08% 소폭으로 떨어졌고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0.18, 메타 마이너스 0.40, AMD 마이너스 1.03, 테슬라 마이너스 1.41, 알파벳 마이너스 1.53,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2.03, 마지막으로 프로시얼즈 울트라 비트코인 ETF B2가 마이너스 4.05%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방송도 미준 탑픽 중에 한 기업이 전해준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으로 기분 좋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SMC가 3분기 매출을 발표했는데요.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다라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TSMC의 매출 실적은요, AI 수혜주들에게 희소식이다라는 기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는 예상보다 높은 39%의 분기 매출 증가를 기록하며 AI 하드웨어 지출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성장률이 39%면요, 예산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TSMC는요, 전 세계에서 10번째, 그러니까 10위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커다란 규모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이 성장률이 39%다. 따라서 미친 성장률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어제 발표된 9월 분기 매출이 7,597억 대만 달러를 찍었는데요. 평균 전망치는 7,480억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전망치를 가볍게 뛰어넘는 굉장히 좋은 실적이 발휘가 된 거죠. 대만 최대 기업은 다음 주 목요일에 전체 어닝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일주일 후에 이제 어닝 결과 발표되는데요.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되고요. 예상보다 좋은 TSMC의 실적은요, 기업과 정부가 신흥 기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함에 따라 AI 지출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견해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요, 메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에서 그리고 정부가 주도하는 AI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따라서 가면 갈수록 AI의 이러한 바탕으로 인해서 TSMC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견해가 지배적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는요, 메타 플랫폼이나 알파벳,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매력적이고 수익 창출이 가능한 AI 사용 사례를 보이지 않는 이상 현재 인프라 지출 속도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서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경고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발견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과거 2020년 1분기부터 지금까지 TSMC의 매출인데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죠. 특히 최근 들어서는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TSMC는 전 세계적으로 AI 개발에 대한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핵심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최첨단 칩, GPU를 생산하는 기업이잖아요. 2020년 이후 매출이 무려 2배 이상 증가했고요. 챗GPT의 출시로 인해서 AI 서버펌을 위한 엔비디아 하드웨어 인수 경쟁이 촉발된 것이 그 주요 이유였다. 지금은요, 누구나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났죠. 그리고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TSMC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챗GPT 출시 이후 TSMC의 주가는 2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7월에는 시가총액이 잠시 1조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AI가 주도하는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회의론으로 인해서 올해 초 대표 주자인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주식이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TSMC는요, 미중 무역 긴장이 보조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AI 지출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바이두까지 테크 기업들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은요, 애플리케이션 개발 경쟁에서 AI 인프라를 과시하고 있다. 지금은요, 너도 나도 인공지능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시기죠. 따라서 TSMC의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초에 엔비디아의 주요 서버 조립 파트너 혼하이 정밀 공업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폭스콘이라고 부르는 회사입니다. 아이폰을 만드는 기업이죠. 이 폭스콘도 AI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해 줬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주한테는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호나이의 영 리우 회장은요, 화요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차세대 블랙엘 칩에 대한 미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서버 생산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비슷한 얘기를 일주일 전에 했잖아요. 수요가 미쳤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이번에 호나이 영 리우 회장이 했습니다. 분석가들은요,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칩 공급 지연이 업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를 TSMC의 장기적인 문제로는 보지 않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TSMC는 현재 매출의 절반 이상을요, AI 수요가 주도하고 있는 사업 부분, 즉 고성능 컴퓨팅에서 창출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아이폰 16 제품군에 대한 예상보다 낮은 수요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분석가들이 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폰 프로세서를 생산하는 유일한 제조업체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TSMC 같은 경우는요, 첨단 반도체를 만들면서 AI 수혜주로서 그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애플이 실적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이폰 16이 생각보다는 많이 팔리지 않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유일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래간만에 TSMC의 펀드멘탈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투 레이팅은 5점 만점에 4.97, 거의 완벽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팩터 그레이드를 보시면요, 밸류에이션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A-, A+, AA죠. 따라서 밸류에이션만 약간 아쉬운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높은지 한번 봐야겠죠. PE 레이쇼를 포워드로 보면요, 28.3배입니다. 따라서 과거 평균이 22.25니까 평소보다는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게 된 거죠. 그만큼 인기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현재 성장률로 나누게 되면 1.06입니다. PEG를 기준으로 하니까 과거보다 훨씬 좋다. 1.06은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수치죠. 따라서 성장률을 대입하면 아직까지는 괜찮은 밸류에이션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성장률이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좀 낮은 편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 제가 적어놨는데요. TSMC의 매출 성장률을 보시면요, 과거 1년 동안은 9.44%라는 굉장히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 판매가 굉장히 부족했죠. 따라서 애플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더욱이 자동차 산업도 안 좋았고 PC 시장도 안 좋았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산업이 전반적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과거 1년의 성장률은 10%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은 13.26%로 매출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애널리스트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13.26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수치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3분기 실적도 우리가 거의 40% 가까운 성장을 일궈냈잖아요. 따라서 TSMC의 1년 성장률이 앞으로 20%를 육박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수익도 마찬가지겠죠. 현재 에비타 성장률은 8.66,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도 13.22%를 보고 있는데요. 매출이 성장한다면 따라서 에비타 수익도 그렇고 순이익 수익도 굉장히 많이 향상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되면요, 아까 우리가 봤던 PEG가 1.06인데 성장률이 가속화되면 이게 1.00 밑으로 떨어지면서 밸류에이션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멘텀인데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26가지의 지표 중에 3가지는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9가지는 중립, 14가지의 지표는 매수를 주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1년 주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굉장히 좀 선명하게 삼각형이 그려지고 있죠. 위에는 고점을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래쪽에 저점은 계속해서 위로 상승합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이 위에서 만나는 형국은요, 만약에 만나는 지점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멋진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뚫지 못하면요, 다시 떨어지면서 좋지 않은 하락 추세가 발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TSMC 3분기 매출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다, 긍정적인 소식을 멤버분들께 전달해 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미준 멤버 두 분께서 똑같은 메시지를 남기셨더라고요. 이 메시지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이렇게 좋은 소식이 많은데 왜 TSMC 주가 흐름은 좋지가 않냐, 이러한 메시지였거든요. 이 메시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요, TSMC는 과거 1년 동안 주가가 110%나 상승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는 플러스 79.94%, 6개월 동안은 플러스 28.7%고요. 한 달 동안은 무려 15.46% 상승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멋진 주가의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는데 이 와중에 TSMC는 주가 흐름이 왜 이렇게 좋지가 않냐, 이러한 피드백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상승장에 좀 익숙해진 것이 아닌가. 과거 2년 동안 떨어지지 않고 미국 증시가 계속 달리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주가 상승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요, 결국은 주가 하락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미준과 함께 해주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요, 이러한 욕심을 조금은 내려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요, 벼락 투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죠. 1년에 20%만 올라가도요, 우리가 5년, 10년 장기적으로 투자하다 보면 우리가 가진 투자 자금을 2배, 3배, 4배까지도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 주식 투자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조금은 겸허한 자세를 가지시고 TSMC 같은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이고요. 이번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요, 삼각형 돌파에 성공을 했다라는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의 기술 분석가 KT 스톡턴이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에 따르면 AI 거물인 엔비디아가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6월 달에 달성했던 사상 최고치 주당 141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합니다. KT 스톡턴은요, 엔비디아가 어제 삼각형 돌파를 확인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제가 주가 차트를 보면서 직접 보여드리죠. 6월 고점 약 141달러였는데요. 이게 엔비디아 역사 사상 최고치였죠. 141달러를 향해서 다시 한번 장기적인 추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141달러를 향해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은요, 단기적인 모멘텀이 약간 약화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이렇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주요 지수의 큰 하락을 방지할 가능성이 높다. 엔비디아는요, 전체 시장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시가총액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따라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주가 상승이 연장되면요, 계속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페어리드 전술에서 미국 주식에 대해 단기 중립 의견을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따라서 원래는요,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 100도 분위기가 약간 침체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돌파를 하면서 계속해서 중립 의견을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주가는요, 수요일에 0.18% 하락하기 전까지 무려 6회 연속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170% 이상 상승을 했고요. 지난 1개월 동안에만 25% 가까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요, 회사의 블랙엘 제품에 대해 점점 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젠슨항 CEO는 미친 수요를 보고 있다, 이렇게까지 자랑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6회 연속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는요, 바로 젠슨항이 얘기했던 수요가 미쳤다, 이 한마디 덕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블랙엘은 호퍼칩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높죠. 그리고 블랙엘 제품을 지금 순조롭게 생산을 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전달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생산도 잘 되고 있고 가격은 높은 칩이 만약에 미친 수요를 보고 있다면요, 앞으로도 엔비디아의 매출은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추가적으로 발견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젠슨항은 지난주 CNBC 방송에서 블랙엘은 계획대로 잘 생산되고 있고요. 수요는 엄청나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습니다.
모두가 가장 많이 원하고 모두가 가장 먼저 사고 싶어 한다.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이렇게 자랑을 한 거죠. TSMC는 어제 경고한 AI 칩 수요로 9월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엔비디아 관련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어제 TSMC의 매출 실적이 다시 한번 이러한 상황을 컨펌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TSMC는 2024년 9월 매출이 2024년 8월보다 플러스 0.4%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는 39.6%나 증가한 2,518억 7천만 대만 달러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화요일 날 모간 스탠리의 애널리스트들은요, 2025년 1분기부터 블랙엘의 생산 매출이 호퍼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이제 2분기 정도 지나면 블랙엘이 드디어 호퍼보다 더 많은 매출의 기여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블랙엘 칩은요, 가격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됐다는 거죠. B200, 이게 이제 호퍼가 아니고 새로 만들어진 블랙엘 시스템을 구성하는 GPU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호퍼를 이루는 H200에 비해서 가격이 무려 60에서 70% 더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같은 양을 판매하게 되면요, 엔비디아의 매출은 60%에서 70% 그대로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따라서 다음 분기부터는요, 블랙엘 매출이 호퍼를 추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것이 모간 스탠리 애널리스트의 주장입니다.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모멘텀을 확인해 보죠. 26가지의 지표 중에 4가지의 모멘텀 지표는 아직까지 셀을 주장하고 있고요. 8가지는 중립, 14가지는 바이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주가 차트를 직접 한번 보시죠. 자, 그림에서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은요, 과거 3개월, 4개월 동안 굉장히 선명한 삼각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최고점은 계속해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요. 최저점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전형적인 삼각형을 만들어냈고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만나는 지점에서 위로 돌파하는가 아니면 이 추세선을 뚫고 아래로 떨어지는가, 이것이 향후의 주가 흐름을 결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살펴볼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굉장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위로 뚫고 올라가잖아요. 이 추세선을 한참 지나갔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어느 정도 돌파의 가능성을 현실화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겠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정고점을 뚫을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아래 나와 있는 이 주가 차트도요, 위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1년 주가 차트입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차트인데요, 이번에는 선을 제가 다른 곳에다 그어놨죠. 자, 이번에 나와 있는 선에 따르면요,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 있습니다. W가 그려졌잖아요. 따라서 101달러 선에서 지금 2번이나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정고점, 사상 최고치를 141에 만들어냈었는데요. 이 141을 뚫고 나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날 열렸던 AI 서밋에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성장 동력을 경영진이 직접 언급을 해줬거든요. 자,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GPU를 열심히 팔면서 엄청난 성장을 만들어냈는데요. 과연 다가오는 미래에는 어떠한 부분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를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팅의 전력 소요에 대한 우려에 직면한 엔비디아는요, 화요일 워싱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최신 칩의 에너지 효율성을 강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최근에 인공지능 붐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너무나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력이 부족해서 인공지능을 못 돌리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도 나오게 됐죠. 따라서 최근에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많은 전력 수혜주가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이번 주에 열린 AI 서밋에서는요, 엔비디아가 우리가 만든 AI 칩은 에너지 효율성이 너무나 좋다, 이렇게 자랑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올해 고객에게 출시되기 시작한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은요, 오픈 AI의 GPT-4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3GW의 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서밋 DC라는 행사에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했고요. 자, 그런데요, 10년 전만 해도 똑같은 프로세서에 5,500GW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밝혔거든요. 따라서 얼마 전만 해도 이 정도의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는 5,500GW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우리의 기술력이 발달해서 3GW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블랙웰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제작되었다는 것이 엔비디아 부사장 바피트의 주장이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질문 하나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한 2, 3주 전인 것 같은데요. 미준 멤버분 중에 한 분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AI 전력 수혜주가 너무나 좋아 보이는데 도대체 왜 미준 탑픽에는 AI 전력 수혜주가 없는가? 전력주를 왜 포함시키지 않는가? 뭐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자면요. 제가 아직 아는 것이 부족합니다. 물론 이제 AI 붐 때문에 최근에 공부를 많이 하고 있긴 하고요. 여러 가지 기사를 읽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짧은 지식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5년 동안 단 한 번도 포트에서 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엔비디아 관련 기사를 한 수천 개는 읽어봤을 것 같거든요. 뭐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저도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풍어를 읊을 정도는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전력 수혜주는요. 이제 막 몇 개월 동안 공부를 한 정도이기 때문에 뭐 주식 투자에 활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저는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 몇 달 전에 제가 TSMC 관련해서 기사 하나 읽어드렸는데요. 이 두 종목이 전력 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 왜냐면요. 가면 갈수록 전력에 대한 수요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 그리고 TSMC가 제공하는 반도체는요. 전력에 대한 효율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AI 전력 수혜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고요. 지금부터는 차세대 성장 동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성장 동력은요. 소프트웨어라는 주장입니다.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 여기에는 기업이 맞춤형 AI 서비스를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는 에이전트 청사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AI 에이전트는요, 고객 요청 처리, 기기 설계 지원, 신약 개발 속도 향상 등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AI가 지금 붐을 이루는 건 좋겠는데 문제는요, AI를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AI가 이러한 능력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엔비디아 소프트웨어가 여기에도 1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요일에 엔비디아 주가는요, 0.18% 하락한 132.65달러를 기록했는데요. 2023년에는 239%나 상승을 했고요. 올해 역시 엔비디아 주가는 2배 이상 올라갔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왜 생뚱맞게 주가 얘기가 나왔냐면요. 엔비디아는 AI 지출 붐의 가장 커다란 수혜주지만 아직까지 매출의 대부분은요. 소수의 데이터 센터 제조업체 및 운영자로부터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딱 4개 기업이요. 전체 매출, AI 매출의 60%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회사는 이 기술의 사용을 더 많은 분야로 확산하면서 새로운 산업혁명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요. 지금까지 엔비디아 주가가 수백 % 올라간 이유는요. 바로 메가테크 기업 때문입니다. GPU를 너무나 많이 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4개 기업입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메타죠. 이 4기업이 GPU를 신나게 사들이면서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을 도모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계속 성장하기가 어렵잖아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더 많은 분야로 확산해서 새로운 산업혁명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일조를 하겠다. 이게 지금 엔비디아의 포부거든요. 그 얘기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노력에는 AI의 더 많은 맞춤형 용도를 찾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오픈 AI의 챗GPT 같은 도구는요,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인터넷에 올린 것을 다시 역류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얘기는요, 결국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인터넷상에 올려놓은 걸 가지고 우리한테 정리해서 다시 보여주는 거잖아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주장을 지금 부사장인 밥 피트가 하고 있고요. 이러한 서비스는 암 치료법을 찾는다든지 특정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혁신을 만들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대신에 사람들은요, 특정 목적에 맞게 조성된 소규모 AI 모델을 필요로 할 것이다. 앞으로는 이게 갈 길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이 역할을 하게 될 소프트웨어는요, 칩, 서버, 네트워킹 장비, AI 모델 및 서비스를 아우르는 라인업으로 계속 확장하고 있는 엔비디아 제품 및 서비스 범위의 일부다. 그리고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기대하는 인공지능의 인류에 대한 기여도는요, 모두 소프트웨어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기업이 AI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다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여기에 1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딜로이트가 나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팅 기업이죠. 딜로이트는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외에도 사이버스피어 온라인 보안 서비스에서 일부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AT&T, 로스, 서비스나우 등도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제품을 채택하고 있다고 엔비디아는 어제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 AI가 특히 의료 산업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10년 동안 신약 개발 사업을 개발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왔다라고 피트 부사장은 발표했습니다. 자, 따라서 정리해보면요. 이제부터는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왜냐면요. 일단 인프라가 구축해 놓으면 인프라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이러한 시대가 대두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누가 최고의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능력을 가졌는가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엔비디아는요. GPU 즉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에도 최고의 강자로 군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식으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의 기사에서 우리는 엔비디아가 지니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잠재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AI 소프트웨어 그러면 생각나는 기업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팔란티어인데요. 이번에는 팔란티어가 전기차 기업의 지분을 9%나 보유하고 있다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기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연일 폭등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 회사 팔란티어는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기자동차 스타트업 페러데이의 주식을 인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팔란티어가 전기차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데요. 그것도 잘 나가는 기업도 아니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페러데이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최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시장 가치가 약 1,000억 달러에 달하는 팔란티어는 현재 시가총액이 3천만 달러인 페러데이의 주식 11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페러데이의 주가는요. 이 소식 덕분에 수요일에 5.15% 상승한 2.4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당연하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지금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주식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기업에서 페러데이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소식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팔란티어 주가는 어제 4.1%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인 43.13달러에 마감이 됐고요. 팔란티어가 주식을 소유한 이유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주식을 소유할 만한 재무적 또는 전략적인 이유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가장 좋은 설명은 오랫동안 법정 분쟁이 부분적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법정 분쟁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페러데이는 현금이 많지 않고 자동차를 많이 만들지 않은 기업입니다. 초호화 전기차인 FF91 전기차 몇 대만 배송했을 뿐이다. 따라서 실적이 거의 없는 기업이거든요. 이 회사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도 없다라고 합니다. 페러데이는 매력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지난 9월 달에 페러데이는요. 두 번째 브랜드인 페러데이 X를 출시했고요. AI EV를 만들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AI EV는요. AI는 인공지능이죠. 따라서 인공지능 전기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Electric Vehicle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팔란티어와 페러데이는 페러데이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년간 소송을 벌여왔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 3월 페러데이는요. 2024년 4분기에 나누어서 500만 달러를 팔란티어에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고요. 8월 달에는 합의가 수정돼서요. 팔란티어가 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식이 지불의 한 형태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서 파악이 가능한 거죠. 새로운 팔란티어 보유 주식은요. 지급해야 할 주식의 한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는 합의된 금액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주식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파악이 가능한 거죠. 팔란티어는 페러데이가 2021년 스펙 합병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팔란티어가 과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 2년 동안 스타트업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이러한 스타트업을 키우면서 그 기업들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그냥 그랬죠.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고요. 그래서 나온 게 부트캠프였죠. 자, 어쨌든 팔란티어는 또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기업들이 자동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동차 산업용 제품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팔란티어는 지금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 진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산업에 처음 진출할 때는 시간과 에너지,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새로운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의 기업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맞춤형으로 만들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유사한 기업의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쉽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이 있는 기업이 팔란티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팔란티어는 현재 패러데이 발행 주식의 약 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분은요, 약 260만 달러의 가치, 즉 현재 팔란티어 시장 가치의 0.003%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결론적으로요, EV 투자자들은 이번 인수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패러데이는 기존 전기차 업체들에게 위험하지 않고요, 저가 대중용 차량을 개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팔란티어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패러데이가 엄청나게 위상이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좀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팔란티어 역시 전기차를 만들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번 뉴스는 사실상 팔란티어의 기업 가치, 그리고 패러다이라는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는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이벤트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팔란티어가 투자한다는 이유 때문에 패러데이 주식을 갑자기 매수한다든지 이러한 일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에는요, 초이스 스탁이 평가하는 패러데이 주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킹 알파 같은 경우는요, 패러데이 같은 주식은 평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상장한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거든요. 자료가 부족하다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 초이스 스탁은요, 현재 패러데이 주식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관망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도 신호는 없거든요. 단 한 번도 이 주식은 산 적이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초이스 스탁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주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요, 스마트 스코어가 너무나 낮습니다. 전체 상위 95%, 따라서 바닥에서 5%잖아요. 100점 만점에 7점이라는 굉장히 초라한 펀더멘탈 스마트 스코어를 받고 있고요. 비록 밸류에이션은 매우 저평가됐지만 살만한 주식은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초이스 스탁의 의견이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종목 진단 보시면요, 미래 성장성 5점, 재무 안정성 20점, 사업 동적력은 빵점이고요. 현금 창출력이 10점, 그리고 수익성도 빵점입니다. 따라서 투자 가치가 전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팔란티어 주식의 모멘텀입니다. 스트롱 바이가 나오고 있고요.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단 한 가지만이 매도고요. 8가지가 중립, 17가지는 매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뜨겁다는 거죠. 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요, 팔란티어의 RSI 지수가 이제는 78을 찍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기술적으로는 잠시 조정을 받아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년 주가 차트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자, 이렇게 몇 달 동안 주가가 횡보를 하게 되면요, 그 이후에 브레이크아웃이 나오게 되면 아까 우리가 엔비디아 주식에서 살펴본 것처럼 돌파를 한다 그러죠. 자, 이렇게 주가가 박스권을 뚫고 돌파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무서운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식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기업 해체 위기를 맞이한 구글의 미래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미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미국의 법무부가 기업 해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연 알파벳이라는 기업은 해체될 것인지, 여기에 관련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주에 검색 대기업 구글의 잠재적 해체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소식은 모기업인 알파벳 주가에 헤드라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헤드라인 리스크는 뭐냐면요, 헤드라인이 뉴스에 나오는 그 헤드라인을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지금 들려오는 뉴스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는 것을 헤드라인 리스크라고 봅니다. 화요일 늦게 미국의 법무부는요, 지난 8월 미국 연방 판사가 검색 엔진 사업에 대해 독점으로 판결한 부분을 축소할 것을 구글에 권고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법무부의 제안에는요, 구글이 경쟁사에 대해 자사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동 및 구조적 구제책이 포함됐다. 따라서 구글이 가지고 있는 경쟁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쟁사들은 이제 구글의 제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러한 쪽에 공고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요, 법무부는 또한 회사를 해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알파벳의 주가는 수요일에 2%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상승 추세가 좋은 주식시장에 참여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화요일에 발표된 법무부의 프레임워크는요, 대체적으로 예상과 일치했다라는 JP 모간 애널리스트 더그 암무스의 의견이고요. 이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한 구제책 측면에서 다소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않다. 따라서 11월 20일에 발표된 법무부의 최종 구제안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P 모간에 따르면요, 알파벳 주가는 단기적으로 법무부 초기 발표로 인해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 가지고 주가가 크게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밝히고 있는 거죠. 우리는 큰 놀라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비 프레임워크는요, 헤드라인 리스크를 수반하며 구조적인 변화 또는 기업 해체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몇 주 동안 시장의 초점은요, 어닝 발표로 이동한 이후 11월 20일에 최종적으로 제안된 법무부 구제책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암무스는 주장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생각보다 많이 주가가 흔들리진 않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어닝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소식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어닝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나서 어닝 시즌이 끝나면 다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글에 대한 잠재적 결과가 무수히 많다. 따라서 지금 아직까지는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따라서 결과가 무수히 많다. 그거는요, 단기적으로 주가 흐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시장에서는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현재 구글의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JP 모간의 더그 암무는요, 이번 주 초 알파벳 주가가 지난 8월 미국 연방 판사의 판결 이후 S&P 500 지수 및 인터넷 주식 지수 대비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알파벳 주가가 달리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알파벳 주가는요, 2024년에 15% 상승했는데요, S&P 500이 21%나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더그 암무스는요, 현재 알파벳이 JP 모간의 2026년 순이익 추정치에 약 16.5배 거래가 되고 있는 반면 메타 플랫폼즈는 순이익의 20배 이상의 거래가 되고 있다,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두 기업은요,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광고의 1등, 2등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요, 좀 균형이 깨졌죠. 왜냐하면 메타 플랫폼즈는 20배, 뭐 평균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 정도의 멀티플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알파벳은 16.5배까지 떨어지면서 평소에 멀티플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미래에 대해서 암담한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펫 나다슨 리서치의 공동 설립자 크레이그 모펫은요, 시장이 아직도 체계적으로 부정적인 결과의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얘기는요, 멀티플이 16.5배까지 떨어졌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부정적인 의견이고요. 자, 반면 파이퍼 샌들러는요, 구글의 반독점 소송으로 인한 역풍은 복잡하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생각보다 많이 주가가 하락하진 않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구글의 모멘텀은요,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26가지의 지표 중에 12가지가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9가지는 중립, 5가지만이 매수를 주장한다. 따라서 모멘텀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약화된 주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RSI 지수도 50 이하로 떨어졌죠. 따라서 단기적인 추세가 매우 좋지 않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 주가 차트를 보실 텐데요. 구글의 주가 차트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보시면요, 머리가 있고 그리고 어깨 두 개가 형성되는 형국이 나타나죠. 따라서 여기부터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한번 힘을 냈습니다. 여기서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반등이 성공하지 못했죠. 바로 작은 전고점에서 막히면서 저항선이 굉장히 강력하게 형성이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떨어지는 중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모멘텀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주가 차트를 봐서도 향후 주가 흐름이 부정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만약에 투자자들 중에요, 구글의 주식이 지금 나의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가장 높다, 나는 전체 자금의 20%를 구글에 넣었다, 뭐 이런 분들은요, 약간 비중을 하향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목요일 10월 10일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일단 오늘 미국 아침 시간으로 CPI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번에 CPI는 평소보다 두세 배 정도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너무나 탄탄하잖아요. 따라서 남아있는 하나의 리스크는 결국 인플레이션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요. 주식이 또 많이 흔들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인플레이션 지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번에 상승 추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오늘 밤에는요, 드디어 테슬라의 로보택시 데이가 개최가 되죠. 자, 이번에 발표되는 로보택시 관련된 뉴스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많이 들려야 될 텐데, 그리고 우리의 일론 머스크가 조금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잘 해야 될 텐데 굉장히 긴장되는 마음입니다. 내일 방송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소식 잔뜩 모아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